안녕하십니까? ABC 뉴스입니다. 현재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교육, 시설, 그리고 학교 시스템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기숙사 엘리베이터, STN 자리 유배 제도, 수시 정시 비율, 그리고 긴영란법으로 인한 스승의 날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동해고 학생들의 많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숙사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식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서 기자.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기숙사 생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일요일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타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학생 혹은 높은 층에 사는 학생들이 시간과 체력을 아끼고자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사용 범위를 두고 수차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은 과연 어디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 혹은 비교적 높은 층에 해당하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어느덧 학교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또한 높은 층에 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 이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양보를 함으로써 잘 지켜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층에 생활하는 사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낮은 층에서 생활하지만 대기 인원이 없거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도 괜찮다 등이 새로운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1, 2학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기숙사 기준, 기숙사 생활관 엘리베이터를 몇 층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5층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층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남자 기숙사의 경우에는 전층 모두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학생이고 같이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층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용하고 싶다면 이용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3, 4층 학생들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 4층까지는 저희들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몇 층부터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균적으로 5층부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4층은 학생들이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몇 층부터 기숙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짐 같은 캐리어 같은 것을 나를 때 이외에는 5층 정도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기숙사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1, 2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는 의견과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같은 이용 기회를 주는 동등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조금은 다르게 주는 평등이 옳은 것일까요? 이상 ABC 뉴스의 김종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의 자습실에는 유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자리 잡은 STN. 이곳에서는 자습 도중 자리 이동 금지, 자습 도중 화장실을 갈 때는 자리 이동표에 체크를 하고 가기 등의 이용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화장실을 갈 때 자리 이동표에 체크를 하고 가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자습 도중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려 자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화장실을 갈 때는 반드시 자리 이동표에 자신의 이름에 체크를 해야 하며 한 달 동안 체크가 10회 이상 채워지면 기존 자리에서 동떨어진 자리로 강제로 이동하여 자습을 해야 합니다. 속히 유배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배 제도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고작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것 가지고 한 달간 유배까지 가야 하느냐며 간혹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배 갔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다쳐 있었는데 다리 때문에 그 깊숙한 곳까지 가는 게 힘들기도 했고 낯선 친구들이 앉아야 돼가지고 좀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유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유배 가는 거는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면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친구들 또한 이제 위치상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유배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안 가게 됐어요. 저는 노력을 해서 안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유배를 가 있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몇 시간 동안 말 걸어주는 친구 한 명 없이 혼자 자습을 하다 보니 외로웠어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배를 보낸다는 게 조금 짜증났네요.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유배 제도가 STN의 명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유배를 가면 기존 자리 옆에 있던 친구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습 효율이 증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STN 유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잦은 화장실 사용으로 STN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자주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체크표를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억울한 학생들이 유배당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배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직 STN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배 제도를 대체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의 전재민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빼놓을 수 없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입시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입시 제도가 개편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68.9%입니다. 10명 중 7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셈인데요.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라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세대는 올해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정시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3.6%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도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4%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도 정시 모집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달라는 교육부의 요청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이 정시 모집 확대로 방향을 틀면서 앞으로의 입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플린들의 생각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권고안을 의결했는데요. 수능 위주의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시로 많이 대학을 진학하는 특목고에 다니는 입장으로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학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정시 확대가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지만 수시 축소는 오히려 교내의 창의자의 활동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시는 내신 그리고 학생부와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교내 활동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시를 더 확대하게 된다면 학교 생활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100년의 대계라고도 불리는 교육이 학생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뉴스의 최인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문화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인 언론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학교까지 확대된 김영란법에 대해 학생들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 날의 고유한 문화가 김영란법에 의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워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스승의 날 문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김영란법
시행과 스승의 날 달라진 풍경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서로에게 대한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의 본질적인 의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정말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글로서 표현해주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줘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고마움을 전달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더 확실히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가볍고 좋은 마음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 문화가 없어진 것은 조금 아쉽지만 비리 근절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법과 동일고 제도들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상쾌한 아침과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방송부 아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상송을 튼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그날 아침 급식실에서 그날의 기상송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주 듣곤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망의 노고가 깊이 공감됩니다. 신문부 바로창글 또한 학생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매달 바로창글 주간지, 매 학기 바로창글 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나 제대로 읽어주는 학생들이 없어 부원들의 마음고생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습 시간을 포기하고 기사를 써 아침 방송을 하지만 기사 내용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슬픈 아망으로서 깊은 공감이 됩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부원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여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상 ABC 뉴스 아나운서 이윤지, 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